안녕하세요. 강남 이담한번병원 나병조 원장입니다. 담즙병 산담소에 도착한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7세 여성이고 직장인입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위장이 너무 튼튼해서 매운 음식, 술, 야식을 즐겼는데 일 시작하고 30대가 되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30대 초반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자제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7, 8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약만 먹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괜찮아졌다가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뭘 딱히 먹지도 않았는데 목에 음식물이 있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한 번씩 심하게 음식 위로 올라오거나 울렁거리다 보니 또 그럴까봐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음료, 물 먹기도 겁납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약을 먹어서 쉽게 나으면 다행인데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잘 먹고 튼튼해야 면역력도 생긴다는데 저는 항상 비리비리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서 주변 사람들 걱정만 시키고 속상합니다. 이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저 같은 분들도 잘 낫고 그러던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사연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 환자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기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여기 위하고 식도에 간략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간략근이 느슨해져서 음식물이 역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주로 담즙병에 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담즙병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위 또는 장의 내시경 위주로, 쉽게 말해서 안쪽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 노폐물을 유발하는 독소를 한약에서는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담독소가 위장 바깥쪽, 이 근육을 포함한 바깥쪽에 쌓이게 되면 그 양이 많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 돌처럼 굳어진 이 노폐물 덩어리를 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적이 쌓이게 되면 위화장이 돌처럼 굳어지니까 위화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이 이렇게 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게 되면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부패하게 되니까 가스가 발생하면서 여기 위장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풀어 오르는 압력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미세한 음식물을 계속 위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압력이 계속 작용하다 보면 이 간략근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상을 해보니까 이런 담즙병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 담즙병의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담즙병 치료를 위해서는 한약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경우 고주파라는 기계치료랑 초음파라는 기계치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담즙병의 한약제를 통해서 주로 위화장에 있는 안쪽에 있는 담독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고주파 원리로 위화장의 바깥쪽에 있는 담독소를 이격, 풀어 헤치게 되고요. 초음파의 원리로 팥에 자개자개 부셔서 이런 담독소를 주로 대수분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화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음식물이 이렇게 머물렀던 음식물이 쑥쑥 내려가게 되겠잖아요. 그럼 위장이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이 상대적으로 비어있게 되기 때문에 역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에 3주 전에 제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무려 10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데 제가 나온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가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러냐 하면서 최대한 빨리 내원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던지 바로 그 다음날 예약해서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51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위산 역류, 속쓰림 증상이 특히 밤에 심해가지고 위산이 역류되다 보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잠에서 서너 번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치 부위 통증도 동반됐던 환자분이거든요. 통증이 또 심해서도 한두 번씩 깨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삶의 질이 말이 아니었던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12년 전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을 때 나았는데 최근에 1년 전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소염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 소염 진통제가 좀 독해서 그런지를 몰라도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졌는데 1년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도 제대로 낫지도 않고 몇 군데 한의원에 한약을 먹었는데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담저병 치료를 위해서 담저병 한약을 투여를 했고 고주파 치료와 초음파 치료를 병행했는데요. 5일 뒤에 내원을 했는데 무려 그 역류성 식도염 역류됐던 증상이 환자분 표현으로는 80~90%가 없어졌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입니다. 한 1년 동안 너무 심하게 고생했던 환자분인데 5일 만에 80~90%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한의사로서 보람이 있었고요. 최근에 2주 뒤에 이렇게 내원을 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환자분 말로는 90% 이상 좋아졌고, 그 다음에 잠을 잤을 때 역류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증상도 거의 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전이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서 좋았던 환자분이고요. 어제 다시 진찰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증상이 잘 유지된 채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호전이 되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켰던 환자 경우처럼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을 때 금방 말끔히 나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든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 이렇게 담저병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 같은 한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